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사회부 길기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 기자, 오늘 투표 결과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부결이 예상됐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97명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구속된 국민의힘 정창민 의원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참석을 한 겁니다. 네. 세부적으로 보면요. 민주당 169명, 국민의힘 114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 1명씩이었습니다. 민주당만 해도 169표의 부결표가 확보된 걸로 보였었는데 실제로는 138표만 부결에 던져졌으니까 네. 31표가량은 지도부 뜻에 반하는 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투표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단일 대우를 주장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의당도 전원이 또 반대의 또 입장을 냈었고 시대전환에서도 그랬고 그러면은 사실 숫자는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정의당은 실제 전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었고요. 무기명 투표인 만큼 실제 각 의원들이 어디에 투표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표결에 들어가기 전 민주당은 자당 의원 169명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또 무소속 의원 중 민주당의 우호적인 의원 표까지 해서 대략 한 170표 초중반 정도의 부결표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기권과 무효표를 합해서 오늘 20표였으니까 체포동의안에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던 표 가운데 10표 이상이 찬성표 쪽으로 간 걸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됐습니다. 그럼 검찰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검찰은 곧바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사유가 충분한데도 부결된 점이 유감스럽다며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뤄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부결은 됐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이제 공세적으로 다시 나올까요? 네, 실제로 민주당 한 관계자는 그간은 수비를 해온 입장이라면 이제는 공격을 할 차례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건데 오늘 투표 결과 보셨듯이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 특검 3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었습니다. 계획대로 쌍특검을 추진하고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이 대표는 내일 서울 은평구의 민생 현장을 찾겠다고 공지를 해왔습니다. 연장선에서 지난 1월 말 전북을 끝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대표의 지역 민생 투어, 이른바 경청 투어도 3월에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온 만큼 이탈표를 색출하는 등 연연하기보다는 대여 공세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당내 혼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길 기자, 향후 검찰의 대응도 참 궁금합니다. 영장을 어떻게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저희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부결된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커 네. 보이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대장동 사건에서 큰 상황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은 사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무리하게 대장동 사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대장동 사건은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이나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다른 사안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며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말고 다른 사건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남아있는 다른 사건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여러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진행이 빠른 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 통보가 또 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백현동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